당신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해줘. 전문가 나오니까 너무. 근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꽉 차게 나오네요. 음량이 좀 세네요. 잘못됐어 또?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또를 잘못한 좋은 거. 좋은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신다. 네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니 그걸 뭘로 보세요? 뭐를? 채팅. 보고 있잖아, 지금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는데? 이거 어디 갔지? 얘들아 해줘. 나온다. 왜 아까 춤이 없어? 스쳐 움직이죠. 불편하시니까. 전문가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럼.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야. 이거 업체 컨설팅만 해. 그래도 돈 좀 벌겠어. 못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 침착맨 채널에 이말년 작가님, 우리 침착맨님 모시고 일단 그래도 저희 채널 15회 구독자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침착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출연하고 있는 침착맨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 웹툰 작가였고요. 웹툰 작가 한 10년가량 했을 겁니다. 10년가량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지금 10년째 유튜버 겸 스트리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10년 주기로 계속 직업이 바뀌는데요. 다음 10년은 뭐가 될지 지금 계속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짓말해도 이거 계속 할 거잖아요. 아니. 될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한 10년쯤 하면은 잘 안 돼요. 웹툰이 그랬듯이? 예. 아니 근데 그건 또 그래. TV가 잘 안 되면 이것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말년 작가님이 웹툰을 그리던 시절에도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나 유머에 대한 감각, 재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쪽 영역으로 옮겨왔을 때도 된 거지. 그 재능이 없어져서 웹툰을 관두고 일로 넘어온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 갖고 있는 달란트는 똑같이 있는데 그 어쨌든 내가 그 펼치는 그라운드만 이제 바뀌신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그런 어떤 재미나 재치, 위트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좀 부족하니까 이제 뭐 이거를 저희 뭐 프로그램 홍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하고는 있지만 이걸 참 작가님처럼 침착맨처럼 전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지금 이미 전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전업 아니고 지금 나보다 그럼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야 이 사람. 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이게 다야. 전업으로 이미 다 하고 이거 작은 스튜디오 하나 차린 거 아까 방송 다 보시죠. 이 밑에는 나블레블 이름 바꿔서 노용노용으로. 언젠가 하여튼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맞습니다. 될 때까지 하고 이미 잘하고 계신데 시청자분께서 어쨌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어쨌든 요렇게 그나마 채널 15의 어떤 스타일을 바꾼 게 우리 침사부한테 제가 컨설팅을 한번 직접 가서 받았잖아요. 저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저 사무실 하는 것들로 똑같이 났어. 이 테이블도 아니 이것도 없는 걸 구했다니까. 이 디자인으로. 이걸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왜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느낌만 가져가셔야지. 아니 똑같은 걸 구해다 한 거야 이걸. 아니 왜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니 이 스탠드 형도 고스란히 저희 하는 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암으로 해도 돼요. 암? 그 암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당겼다 하다 이게 조절이 더 쉽거든요. 이거 스탠드는 아무래도 저는 그냥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업체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고 업체에서 해주지 못하는 영역 이런 책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거기 갔더니 원래는 책상도 이거 하나였어. 근데 애들이 세팅을 해놨길래 내가 침착맨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얘들아 침착맨은 그렇게 안 해. 왜냐면 난 거기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본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키보드가 있는데 먹방이라도 하려고 보니까 뭐 어디 공간이 없는 거야. 선배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거랑 실제 앉았을 때 분위기가 완전 상상 이상으로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이쪽 시야는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너무 똑같이 이런 스탠딩. 오늘 뭐 첫 번째 코너로 사실 저희 지금까지 과연 채널 15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지 개선점이라든지 뭐 봤는데 뭐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좀 더 훅 들어가야 되지 않았니 뭐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뭐 인터뷰할 때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았니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거보다는 구성이 조금 화려한 게 껴있으면 좋긴 하겠다. 지금은 좀 약간
좀 수다분한 느낌이잖아요. 좀 친한 느낌이고 좀 부담 없는 느낌. 맞아요. 그게 저희는 네. 또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지향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갑자기 반전 매력. 맞다. 나영석. 그 뭐 30년 경력의 베테랑 프로 PD였지. 번뜩이는 모습. 약간 반짝반짝하는 모습. 화려한 모습. 딱 해서 맞아. 그리고 나서 수더분하면 맞아. 저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힘을 잔뜩 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럼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승원이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막 부가티 같은 걸 몰고 와서 내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거 말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약간 힘을 준 프로그램도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냥 수더분하게 토크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기획 프로그램 하나 정도? 단발적인 거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블링블링한? 카메라 팀이 막 이쁜 카메라를 찍어주고 막 뒤에 뭐좀 이쁘게 작가진도 이렇게 딱 있고 뭐 조명 딱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스튜디오 네네네. 방송 네. 그런 게 한 번씩 딱 들어가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그건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수더분하게 쭉 가다가 한 번씩 팍팍.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잖아요 아까 왕자와 거지. 애들 싫어한다니까 그거. 왕자와 거지 아세요? 설명 한번 들어주세요. 설명. 딱 어느 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영석 너무 오래 먹었다. 그래서 막 반기를 이렇게 아래 그 PD 분들이 바꿔라. 그 대표 프로듀서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통해서든 뭐 어떻게 통해서든 뭐 PD님이 지정하든 위치를 바꿔 왕자와 거지처럼. 네. 그래서 일반 PD가 되고 그분이 대표 PD가 돼서 모든 걸 다 결정해. 그래서 막 100억짜리 프로젝트 막 1000억짜리 프로젝트 다 결정해 그냥. 그러면서 얼굴 표정 계속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그 자는 것까지. 자는 것 편하게 자나 불편하게 자나.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 되게 웃기는 게 아까 내 방 구경을 하더니 여기 내 방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조회수 잘 나올 거라고 개꿀잼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가 있고 체험을 하고 네.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신입사원 왔거든요.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내 자리로 와. 그래서 막 요 다음 프로젝트 막 100억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 막 신입사원이 막 결정을 했는데 안 돼 만약에 잘 안 됐어. 근데 이 얼마나 쫄깃하겠어. 그래서 조회수는 대박이 났어. 270만 뷰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100억 날리고 270만 원 버는 건데 이 콘텐츠가 이게 괜찮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노력이 아니라 신입 PD가 하면 왜 무조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야. 본인이 하면 무조건 성공하냐 이거야. 아니 나도 무조건 성공은 아니지만 젊은이의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억짜리 프로젝트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성공하면 100억 더하기 270만 원도 부가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 원의 행복을 접목시켜 봅시다. 바꾸고요. 나영석 PD님이 이 체제에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을 3번 정도 있는 거. 미션을 통과하시면은 하루에 또 통과해야 돼. 하루에 30분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게임 속의 게임으로. 그 30분 하려면 또 미션을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지하철역 외우고 막 3호선 막 외우고 해가지고 아빠의 도전, PD의 도전 하고 맞추면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신입 PD님이 대표 PD님인데 이 그 같은 어떤 간부의 역할로 간부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의견 개진을 해서 막 막는다거나 그럼 더 재밌겠죠. 나 지금 되게 슬픈 생각 떠올랐어. 네. 진짜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 별 역할을 안 했던 거였던 걸로 판단이. 알아서 굴러가 막. 너무 잘 굴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시청자들 도파민 막 그냥 미친 듯이 나오죠. 와 이거 실체가 드러났구만. 대신에 저는 막을 내려야 되잖아요. 제 노욕도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이미 밑바닥을 드러내버렸는데. 시즌 2 다시 바꿔. 왕자의 귀환. 역습의 왕자의 역습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시즌 3 제3의 인물 등장. 녹방으로 할까요? 침투부의 등장으로 해두죠. 그때 이제 새로운 세력. 그때 침투부 이즈 커밍이 드디어 흡수합병 돼서. 하면서. 그쵸. 그럼 저도 이제 같이 끼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고통받겠네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 흥행 시나리오
시즌 1과 2에 서로 적이었던 사람이 연합을 하는 거지. 저희들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왕자와 과제 한번 준비해서 나도 좋아. 예. 나도 뭐 막내 PD 하면 너무 좋지. 나도 시키는 거 하고 뭐. 아 근데 프리미어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온 게 네. 그 트로피를 전달을 해야 신인상 받으셨잖아요, 침투부. 아 맞죠. 이거는 했죠. 예. 아 또 트로피를 또 오늘 가져오셨나 봐요. 제가 이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저희 채널에서 침투부 이제 침착맨 채널에서 매년 그 네. 상을 이제 수상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저번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니들도 해라. 매년 한 번 해라. 오히려 그 15회 채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왜냐면 기라성 같은 그 출연진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다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영석 PD님이 작년 활약을 너무 사실 라이브 한 번 한 게 다인데 그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이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때 안 그래도 전화 통화로 알려주셔가지고 신인상. 네, 이게 뉴진스를 제쳤다는 바로 그. 아 맞습니다. 네, 뉴진스를 제쳤어요. 뉴진스도 그 후보였거든요. 신인상 후보. 네. 죄송합니다. 뉴진스. 여기 그 레인보우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레인보우로 빛나죠. 네네네. 청계천에서 비싸게 맞춘 거예요. 네네.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침투버워즈 2023 신인상 나영석 위 수상자는 2023년 침투부에서 활약한 여러 신인들 중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나영석님을 2023 침투버워즈 올해 신인으로 선정합니다. 2024년 1월 5일 침투부 대표 이병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큰 상을 또 받게 되어가지고 네. 신인상은 사실 내가 사실 이거 전화 받고 농담이 아니라 네. 최재형 작가한테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을 했냐면 저도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상 많이 받아봤는데 신인상은 처음 받아봤고 이거는 평생에 한 번 받는다는 그 상 아닙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요거는 그때 지나면 데뷔 이후에는 이제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랑 타임머신 개발이 아니라면은 뭐 받을 수 없는 상이죠. 네네네네. 시기를 놓쳐버리면 받을 수 없는 상.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건데 제 평생 아마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상일 것 같은 이 신인상을 저한테 주셔서 우리 침투부 구독자님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피디님을 드리면은 뺨싸대기를 맞지 않을까. 예. 얼굴 뺨싸대기를 맞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또 이관왕이라 이것도 세워놔야 되겠다. 또좀 아까 보니까 그 개인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다 또 해놓으시면. 알겠습니다. 그 방랑 화백 이병건 그 앞에 요거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의 영상이라고 해서 그 해에 가장 인기 많았던 영상 딱 하나를 찍는 건데 그게 초대석이었어요. 피디님 초대석.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뷰랑 사람들의 댓글과 투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상이 가장 재밌었어요 해서 투표.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다 뽑은 거예요. 진짜 침투부 구독자님들 진짜 읽어주세요. 예. 요것도 뭐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 예상외로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했네. 나 몰랐는데 나 되게 좋아하네. 올해의 영상 PD 나영석 초대석. 이 영상은 2023년 침투부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도 재미와 공감 화제를 모두 잡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PD 나영석 초대석을 2023 침투부 어워즈 올해의 영상으로 선정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모셔놓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한 거는 어쨌든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어디 가서 얘기가 되게 겸연쩍잖아요. 네. 뭐 남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근데 뭐 물론 우리 침착맨은 자기 본인 라이브를 되게 자주 하시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침착맨님이 오랜만에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침착맨 인생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도 좀 있었어요. 다른 뭐 친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초대받는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초대석이잖아요. 늘 초대석의 호스트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게스트로. 예. 그래서 이게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오늘 이거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다. 아 그럼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 만화가 이말년부터 스트리머 침착맨까지의 팬이었기 때문에 예. 나름 그래도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는 10년 전에 그만둔 직업 그만뒀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퍼즈인가요? 스탑인가요? 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만뒀다고 확실하게 쉐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쉐기를 좀 받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건 그만뒀다. 네. 이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와콤이니 그거 뭐죠? 아 타블렛 와콤 네. 타블렛.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참고로 빼진 않았어요. 아 빼진 않았다. 근데 차디차하게 식어 있어요. 그 와콤에 다시 파워를 연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또 전혀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복귀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어중뛰게 유지하고 있다가 한다고 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죠. 선수야. 자 어쨌든 만화가 때 얘기가 난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 예. 이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지 모르고 신청맨님은 사실 뭐 지금 스트리머로서 인생도 너무 좋지만 언제 사실은 대학교를 그쪽 관련 과로 가신 건가요?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과인데 시각 디자인과가 뭐 만화를 그리는 과는 아니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거를 디자인하는 과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 예.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과를 나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가잖아요. 그거를 안 했어요. 아, 별 생각 없이 내가 배운 게 그냥 미술이니까. 그냥 원래 이과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막연히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리고 싶었으면은 뭐 순수 뭐 회화과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과를 갔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미대는 다 같은 건 줄 알고 그냥 대충 점수에 맞는 대학교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게 시각 디자인과였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배우면서 고민의 시기가 좀 있었겠네요. 나 앞으로 뭐 하지? 뭐 이런? 일단 처음에 이제 느낀 거는 그림을 그리질 않네. 아 예상으로 이과는 그림을 안 그리네. 네.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는 시각에 보이는 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책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맞아요. 영상 디자인, 뭐 포스터 디자인, 뭐 웹 디자인 다 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이제 좀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배우니까 갈피를 더 못 잡겠는 거야. 아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예. 거의 그냥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배웠고 배움을 통해서 침착맨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져만 가는데 악순환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못하니까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재미없고 이게 한번 빠지니까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디자인 싫어. 난 디자인이 처음부터 싫었거든? 막 약간 이런 갑자기 정신승리. 난 처음부터 디자인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싫었어 처음부터.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그렇게 된 근데 거야. 놀랍게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시를 거치고 가면은 사람이 좀 약간 수동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디자인이 싫고 이러니까 더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학년 2학기 때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보통 그때가 좀 많이 남잖아요. 그때 원래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붙어놓고 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놀 때 DC 인사이드 그 카툰 연재 갤러리에 네. 거기에 이제 그 만화를 그냥 취미 활동으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좀 있고 이러면서 야후 웹툰에서 이제 제안이 와가지고 되게 그래도 빨리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재미가 붙고 수익도 붙고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있나요? 이걸로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광고 웹툰을 그리니까 갑자기 원래 그 달에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벌었는데 네네. 한 편 그리고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작았으니까 네네. 부모님 댁에 같이 네네네. 살았을 때니까 그러다가 뭐 그러면 이제 저희 만화에서도 보면
그런 에피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네. 옛날에 이제 만화를 보면은 막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그때 막 집에서 곰팡이 피고 맨날 먹을 거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에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제 야후 웹툰 그리면서 이제 기안84 작가님을 알게 네네. 돼서 기안84 작가님이 그때 저한테 비슷한 또래잖아요. 전 83년생이고 그분은 이제 8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질감을 느꼈는지 자꾸 그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강한 자극을 원해요. 항상 영감을 얻고 싶어하고. 옆에 누군가 나를 좀 자극해 줄 수 있는 예.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후 웹툰에서 이제 회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를 딱 이제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결심이 섰나 봐요. 자극이다. 이렇게 느낀 건데. 네.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으면은 자극이 좀 부족한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극이 좀 있어서 좀 만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작업실을 같이 쓰자는 제안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작업실을 같이 쓰면 좋은데 이제 그때 당시 기안84 작가님은 수원에 살고 저는 안산에 살았거든요. 네네네. 안산 수원 제껴 하나 이제 다른 제 3의 지역으로 간다. 절대 이게 결론이 안 난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홍대로 가게 됐고 동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홍대로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머니까. 예. 동거가 되는 거죠. 그 내친김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같이 살면서 하는데 이제 기안84 작가님은 근데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친척님한테? 네, 저한테. 어떤 왜냐하면 불만이? 같이 살면 너무 재밌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하니까 이 친구는 재미가 없었구나. 웹툰을 그리면서 동업자끼리 막 의견 교류를 자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재밌고 서로 영감을 받고. 근데 이제 저는 웹툰이 끝나면 뭐 하면은 바로 그냥 게임. 마구마구 아니면은 PC방 가요. PC방 가서 롤 그냥 계속 PC방에서.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민 씨가 저 사람 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타일이 다른 거죠. 예. 그때 이제 지금 제 아내랑 사귀고 있을 때인데 결혼을 해요. 요 얘기도 한번 그때가 연애 시기랑도 그럼 겹쳐 있는 건가요? 그 홍대 시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말했던 거는 왜 이렇게 앞서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지. 소개팅? 소개팅이 아니고 같은 거 가지고 만화구나. 소영이도 잘 그린다며. 미술을 하셨죠? 미술을 했어요. 그쵸? 예. 거봐 소영이도 잘 그린다며. 그러면 양쪽에서 다 갔네 유전자가. 저는 못 그리고 아내는 잘 그리고. 그럼 어떻게 만나? 그 그림 그리는 싸이월드 클럽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싸이월드 클럽. 예. 요즘으로 치면 SNS. 카페 같은 거죠. 싸이월드 클럽이 이제. 카페에서 그러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뭐 그런 거? 거기서 이제 그 미술 그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클럽이 있었는데 네. 그 특강식으로 섭외를 한 거예요. 제 아내가 거기 이제 운영진이었어요. 대장은 아닌데 네. 운영진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이제 섭외를 직접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터 뭐 꿈꾸는 사람들을 상대로 뭐 특강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특강은 안 그린다, 안 한다. 뭐 커리큘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데뷔하게 됐는지만 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 어쨌든 그 통화를 딱 만난 거네요. 만났죠. 나 지금 이런 부분 나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뜸들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아재들이 좋아. 걸어 아재들이 이런 거 좋아. 들어갔는데 남의 연애사. 하나 빛이 나가지고 뭐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엄청 빛이 나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었어. 진짜로? 하얀 옷을 입어서 막 빛이 났어.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담당자가 네. 여자 담당자가 네네. 무슨 얘기할 게 더 있다고 한 번 더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어머. 이미 특강이 끝났는데. 네.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린라이트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 막 이런. 완전 몰랐죠. 저는 완전 둔감했으니까. 그래서 뭐 자꾸 뭐 돈가스 먹고 이러는데 자꾸 약속이 자꾸 잡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또 뭐 다른 핑계로 또 한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네. 눈치를 너무 못 채니까 뭐 할 말 없냐고. 할 말 없냐고 그래. 그래서
뭔 할 말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쎄한 거예요. 그쯤 되면 아무리 침착맨이 둔감한 사람이라도 없던 말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느낀 거죠. 그린라이트였구나. 그래서 바로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사귀자. 그러니까 뭐라고? 진짜 사귀자고요. 자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내가 좀 좋아하는 포인트거든. 제가 이거를 간질간질하게 썼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과연.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하면은 내 피앙새가 되어줄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소영아 방송 보고 있니? 이렇게 했었어야 참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결혼까지 갔는데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 8개월간의 그 동거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안팔 작가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형, 나랑 살기 싫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 나랑 살기 싫어서 결혼했지. 그래서 희민아, 너랑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었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긴 거지. 그냥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그냥 살기 싫었으면 살기 싫다고 말하겠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겠어? 이걸 진지하게 설득을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기현팔 작가님이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럼 우리 수영님이 태어나고 어쨌든 힘들게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웹툰은 잘 됐지만 하루하루 소재는 점점 떨어져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다시 마구마구에 빠졌다가 다음날 안 일어나고 막 약간 이런 날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스트리머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 어쨌든 와이프분들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 양반이 웹툰 작가로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지도와 결과물과 그래도 조금 더 푸시해서 이 사람 시키면 장원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종 6두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자꾸 안 한다고 하고 저 이상한 뭐 그때만 해도 유튜버나 뭐 스트리머는 신문물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불투명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보다 웹툰 작가는 그나마 일어났고 증명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스트리밍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단 한 번도 뭐 우려를 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느 날 오늘도 소재가 안 떠올랐어 이러고는 들어올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끄적끄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야 나 이거 아닌 것 같고 맨날 며칠 게임하고 막 컴퓨터 좀 하더니 그 다음부터 자꾸 자기 만화는 안 그리고 뭐 이런 걸 하겠대. 그리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어느 와이프인들 야 지금 내 남편 저 괜찮은 건가 이거. 아내는 오히려 머리가 막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날은 자기가 좀 약간 그림으로 뭔가 뭐 그 그림 학원 같은 걸 하면 되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라고 오히려. 와. 왜냐하면 아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내가 홍대 미대 회화과 출신이니까 진짜 간판이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이쁜 수준이 아니죠. 우리나라 회화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갖고 계시죠. 그 일러스트 뭐 전시도 한번 했었고 이러니까 뭔가 이쁜 그림들이 딱딱딱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아이들 교육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되게 대인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 친척맨님이랑 살면서 그 커리어들을 어쨌든 다 존중해주고.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그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행동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기다려준다는 게 뭐 진정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사실 책임감이 그렇게 있는 성격인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진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안 하고 갈 수가 왜냐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셨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하는 짓을 해야 돼요. 이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하고 가야 됩니다. 나영 씨, 나야 남편. 내가 나 부끄러워가지고
평소에 이제 좀 고맙다는 말을 좀 그런 말에는 좀 인색했는데 이번 기회에 항상 고맙고 그동안 이제 또 나영 씨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또 내가 있고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잘 살자. 나 너무 감동했어. 와 너무 멋집니다 진짜. 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나 다 나왔고요. 아 본인이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면서 뭘? 본인이 힘드신 거잖아요. 지금 몇 시야? 아니야 지금 다 나왔어. 아 2시간 나왔어. 귀신같이 2시간이야. 생체 신호가 이게 3분 남아서 2시간. 다 나왔고 지금 이 정도 말 했으면 지금 치킨 사들고 지금 집으로 뛰어가야 돼. 여기서 어디 라이브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빨리. 아니 2시간 어떻게 하셨어요? 2시간을? 몰랐는데 지금 몇 시야?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자 오늘 채널 15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나영석 PD님 그 전에 노원구에서 처음 뵙고 나서 오래됐네요. 저 알고 인연이 오래됐어요. 한 8년 됐네요. 항상 뵐 때마다 저한테 좀 새로운 자극이 되십니다. 오늘은 이제 회사 구경. 회사 이거를 회사 구경과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네. 아니 회사 구경을 이렇게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면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되는 거구나, 조직이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뭐 저희 뭐 상인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거 한 건데 그걸 또 고민해서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대스트리머 침착맨과의 만남 1부는 여기까지다. 2부에서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